지난 시간 동안 저희가 겪어왔던 솔루션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VDA 산업계라든지 클라우드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랭킹 3위 회사가 얼마 전에 대표이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영혼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나도 우리 회사의 영혼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회사의 영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GPT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회사의 영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의도가 뭘까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했더니 이 4가지를 내놨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눈길을 끄는 게 이 내용입니다. 틸론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와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래야 저도 세상 또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우리 회사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 회사의 영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PT가 끝날 때쯤에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 회사의 최고의 가치를 좀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직원들한테 총 8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특정 직급 이상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충 보내온 직원이 거의 없어요. 아주 그냥 읽고 있기만 해도 상당히 전문적이고 솔직담백하고 아주 감동적인 얘기들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평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루었던 성과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회사의 제품 이름은 다이카 골리앗의 다이다와 똑같습니다. 데스크탑 가상화, 디스테이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화면 가상화, 엔지니어링 VDI, 이스테이션, 그리고 AI VDI,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아이스테이션과 T스테이션까지 해서, 원래 스펠링은 데이빗이 되겠습니다만 끝에 IT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터미널 서비스라는 용어가 25년 전서부터 그 시대를 지나면서부터 쭉 이렇게 발전을 해오죠. 용어는 똑같은데 우리는 사실상 터미널 서비스를 그대로 하고 있는 셈이에요. 틸론이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사실은 저 터미널 서비스를 똑같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 터미널 서비스는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을 데스크탑 가상에 접목을 시켜서 2009년도부터 시장에다가 공급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데스크탑 가상에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를 찾기가 어렵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VDI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물리적인 서버에 가상 데스크탑을 여러 개를 배치시켜서 사용자한테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 제공해 주는 게 이제 VDI 솔루션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가상화 기술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물리적인 서버한테를 여러 개를 쪼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을 해주죠.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물리적 망분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나름대로 영향을 좀 좋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시스템을 보호하는데 역할을 나름대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전자정부 수출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도 디지털 정부 수출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디지털 정부를 수출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개발도상 국가에다가 우리나라처럼 PC를 책상에 2-3대씩 놓고 쓰라고 하게 되면은 쓸 수가 있겠어요?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망분리는 당연히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적 망분리 시절에 있었던 해킹 사례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환경이면 해킹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보안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해킹 사건 2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해킹이라고 하는 게 교육, 국방, 문화, 의료, 행정기관까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국가기관이나 일반 기업이나 이런 행정기관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 VDI 환경으로 모든 행정기관을 2014년부터 다 이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때 VDI 더하기 멀티레벨 시큐리티를 가지고 전부 다 전환을 하도록 하는 것을 최근에 국정원에서 NTSF를 이렇게 새로 고안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저 두 가지 내용이 어떤 사안이라고 보여지시나요? 뭐 글씨가 보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윈도우즈 패스워드 이렇게 서로 세팅하고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을 때 서로 찾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가지고 윈도우즈 패스만 쳐도 저 영상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글이 불편하신 분들은 영문으로 윈도우즈 패스, 리글렛, 포겟 뭐 이렇게만 해도 찾을 수 있는 건데 요즘 중고등학생들 저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PC방 가면은 손님들이 어드민스트레이터 패스워드 바꿔놓고 가면 PC방에서는 그럼 새로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우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 PC 저한테 주시면 5분 이내에 여러분들 노트북에 있는 거 제가 다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시모스 셋업에서 세팅하면 돼라고 이야기했는데 시모스 셋업도 통과시키는 방법도 워낙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 기대, 망상은 이제 좀 버리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기관은 또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와 있는 NTSF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의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커요. 왜냐? 보통 IT 업계가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매출이 보통 한 35%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IT 회사의 매출 포트폴리오가 그 정도가 아니다고 하면 건전한 매출 포트폴리오가 아닐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 NTSF 바뀐 정책에 부합하게 시장에 대응을 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는 것은 회사로서 매우 중요한 아젠다가 되거든요. AI 얘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만들어서 사용했던 AI를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대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제가 AI를 만들어서 공대 전자공학과 교수입니다. 했었습니다. VDI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면 기존 전산실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담당 교수입니다. VDI를 활용하여 노후화 PC 예술디자인대학 융합디자인학과 교수입니다. 학생들은 포엇 방식을 사용하되 교수님 및 강사님들은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입니다. 학생들에게 동일한 환경의 VDI에 접속이 가능하다면 강의 준비와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업 특성상 전산실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실습실 관리에 불편함을 넘어서는 지장이 있고 주기적으로 컴퓨터 관리 및 포맷을 해야 해서 인력 및 시간 낭비가 심합니다. VDI 환경이 조속하게 적용이 되어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스트레스에서 해당되고 강의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교수님들께서 해주신 얘기를 그대로 스크립트로 해서 적용시켰습니다. 주 내용은 그거죠.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나 100대 대학, 글로벌 탑 100 대학교의 거의 80%가 이 학생들한테 VDI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본인의 디지털 학습 자료 같은 것을 전 세계 어딜 가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우리나라도 온라인 수업만 받았더라도 이제 석사뿐만 아니라 학사도 졸업할 수 있는 그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해외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필요한 게 원격 학습, 원격 실습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많은 대학들이 요즘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제가 이 AI를 가지고 제가 제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 목소리로 저는 초등학생 AI입니다. 전달을 하려고 허무사 할 때 앞에서 많은 인사드리는 저는 중학생 AI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생각하신 건니치와. 심지어는 일본 한영 메시지도 이걸로 대신한 적도 있습니다. 저 정도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디아드타 스페이스에 올라가 있는 광고 영상도 전부 런웨이를 가지고 AI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7, 80만 원 정도 가지고 이 광고를 만들게 됐으니까 시절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는 AI가 이제는 텍스트로 질문해서 텍스트를 받는 시절이 아니라 텍스트로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크기의 이 데이터, 미디어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한테 전달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죠.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보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하고 클라우드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이 가상화 기술입니다. 이 가상화 기술이 없으면 이 두 개의 기술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가상화 기술이 없을 때는 서버 열 때에 웹 서비스를 10개밖에 못 올려요. 근데 지금은 컴퓨팅이 충분하다 그러면 한 대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서비스도 올릴 수 있는 거하고 똑같죠. GPU 가상 없었으면 AI는 아예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기술, 이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는 게 현대 IT의 모든 흐름을 다 장악하고 있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CPU 파티셔닝은 VDI고 GPU 파티셔닝은 AI라고 약간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단촐하게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VDI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던지려고 하는 하우트는 엔지니어링 VDI예요. 4K 이상, 초당 34프레임에서 65프레임 정도의 성능을 제공해줘서 사람이 시각으로 봤을 때 전혀 화면 끊김이라든지 전문용어로 지터링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을 엔지니어링 VDI라고 하죠. 병원을 예를 들자면 수술하는 것을 원격에서 본다고 치면 환부를 정확하게 봐야지 오판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국방이나 설계 도면용 소프트웨어를 주로 써야 되는 그런 곳에서는 이 도면 하나라든지 아니면 설계도 자체가 엄청난 가치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것들을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이 매우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 엔지니어링 VDI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뭔가 PT를 하면 항상 너무 어렵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GPT를 통해서 좀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좀 물어봤어요. 엔지니어링 VDI 기술 스택 좀 알려줘. 그랬더니 되게 놀랐습니다. 틸론 D스테이션 X가 저희 아래 엔지니어링용 GPU VDI 구성 가능,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이름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용케 찾아서 이렇게 포함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GPU 가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은 D스테이션 연동을 할 수 있다. 틸론 솔루션도 엔비디아 vGPU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집어내서 찾아서 이렇게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접속 프로토콜도 어코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ATC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틸론 전용 프로토콜 내용도 이렇게 포함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로 트러스트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그래서 제가 제로 트러스트하고 엔지니어링 VDI하고 이렇게 공통점, 특징을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파트에 누군가 들어와요. 기존에는 한 번 들어오면 그 사람이 또다시 들어와도 검증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들어왔던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가면 쓰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온 사람도 또 계속 확인한 거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너 대문 들어오는 것도 확인하겠지만 너 안방 가거나 화장실 가거나 어디 가는 것도 내가 확인할 거야. 나한테 확인받고 가. 그게 어떻게 보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학교 도서관 갈 때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 내부에서 에어리어를 움직일 때마다 매번 확인한다. 절대로 트러스트하지 않겠다. 그게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지니어링 VDI의 장점을 이제 표기를 해뒀죠. 자료 유출이 되지는 않아. 그다음에 사용자가 뭔가 작업하게 되면 로컬 단말기에 남지가 않아. 그래서
단말기를 분실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사용자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그 영역 안에 들어왔다 치더라도 그 사용자의 인증을 또는 인가를 또는 허가를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엔지니어링 부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한 없는 기능을 쓸 수 없도록 하겠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이고요. 제일 4번째 보시면 네트워크 경계가 사라진 세상. 요즘의 시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보안은 어떻게 했냐면 중세시대 성처럼 영역을 완전히 틀어막고 문을 넣고 그 문 몇 개를 통과해서 이렇게 왕래를 하는 데이터를 체크를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날 수 있게 됐어요. 그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날개가 생겨서 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은 완전히 뻥 뚫리는 거 똑같죠. 왜냐하면 성벽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시점이 바로 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가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재택근무나 출장 그다음에 그 각각의 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스마트워크를 넘어서서 거의 하이퍼워크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렇게 접속을 했을 때 그 사용자의 인증에 대해서 엔트리소프트가 아주 극렬하게 이렇게 고민한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R100, A100, DAC 이렇게 해서 롤 중심의 내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 접근 제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사용자의 그 속성을 가지고 접근 제어하는 그런 방식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가 EVDI하고 합쳐지면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는 보안성을 제공해주고 EVDI는 그 제한된 보안 환경을 준수하면서도 원격에서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솔루션들이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분할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GPT가 예전에는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AI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레이스라고. 그랬더니 지가 자꾸 그레이스라고 저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하이 그레이스 그럼 답변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가 요약 한 줄을 해줬대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는 밑에 보안 추리 통제 EVDI는 신뢰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해준다라고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멀티레벨 세큐리티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EVDI나 VDI를 가지고 업무 영역을 완전히 틀어막았어요. 가두리 양식장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멀티레벨 세큐리티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 접근 제한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치면 데이터 레이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데이터 레이크가 만들어지면 거기 안에서 인터널 AI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조금 더 국가 단위나 어떤 문화 단위로 커지게 되면 소버린 AI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옥타코하고 이 MLS를 구현을 해서 레퍼런스를 발굴을 해서 실제 구현된 내용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드 인증부터 시작해서 PC 생체 인증, 모바일 인증, 원타임 패스워드 인증까지 이 다양한 인증들을 멀티레벨로 이렇게 인증을 받도록 해서 특정 사용자가 한 번 인증이 됐다 손치더라도 매번 어떤 오브젝트,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때마다 인증을 받게 하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환경을 기본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이 제품은 틸론이 항상 뭔가 제품을 발표를 하면 실제로 보여주지 않고 거의 컨셉츄얼하게 운영을 한다라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틸론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치더라도 틸론 내부에 그 제품이 없을 수 있어 이런 비판들이 좀 있어서 일부러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작동하고 있는 걸 화면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일을 업무망이나 인터넷망이나 단말기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했고요. 악성 코드를 출연해죠. 그리고 완벽한 파일을 다시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전달해 줍니다. 메타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스파이웨어나 그레이웨어라든지 아니면 매크로 같은 것을 다 없애서 순수하게 전달되어야 되는 파일만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죠. 이것을 이제 파일 무해화 솔루션이라고 해서 줄여서 CDR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서 우리 회사는 업무망이나 개발망이나
인터넷망에서 파일이 주고받을 때 이 CDR을 적용해서 고객에게 안전한 데이터 유통, 안전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이건 이미 준비된 상태라고 향후 방향성이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현황 자체가 앞으로 이제 저희가 MOU를 통해서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있는 어떤 다스 시스템과 그리고 저희의 무해화 처리 시스템을 이번에 결합을 해서 출시를 한 거고요. 서비스가 출시가 되고 고객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기술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또 같이 합쳐서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첫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클라우드 가상화 전문기업 틸론과 문서중심 보안과 방금 보셨다시피 전문인 이미 소프트캠프 준비가 돼 있다라고 업무 협약식을 말씀하시는 걸 진행하게 들으셨죠? 되었습니다. 본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캠프의 배한국 대표가 한 얘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루션들을 여기 보시면 양사 그레이스가 한 협력해서 얘기가 있어요. 동기회가 될것 EVDI는 같습니다. 안전한 앞으로 공간을 많이 제공하고 지켜봤으면 고맙겠습니다. CDI는 감사합니다. 소독 검역소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각자 역할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이번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양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서로 상호 교환을 통해 지금 보고 있는 이 복잡한 문서들은 우리 회사가 엔지니어링 VDI를 구축할 때 화이트백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조금 좋으신 분들은 저 끝에 보시면 가상 데스크탑이 엔비디아의 GPU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증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고 싶다, 진짜 있기는 하는 거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데모 준비까지 다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엔지니어링 VDI에 직접 작동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뜨는 걸 보시자면 이 GPU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 툴들을 실제 실행을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8K 이상의 영상을 직접 작동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VDI와 엔지니어링 VDI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성능이 좀 더 빠른 거 빼놓고 뭐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새로 내놓은 NTSF 내용을 보면은 업무망, 인터넷망 빼고 망이 하나 더 들어가요. 개발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일반 행정이나 일반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 오피스웨어를 쓰는 직원들이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부터 시작해서 언리얼, 리얼리티부터 SPSS, 매트램 수많은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것을 쓰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VDI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워크스테이션을 놓고 썼거든요. 그 영역을 통해서 많은 해킹이 일어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은 작업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AI 같은 경우는 GPU 가상화라서 그 가상화된 GPU 가상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콘텐츠를 딜리버리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콘텐츠를 딜리버리하는데 기존의 VDI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보안 환경을 구축하려면 이 VDI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을 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별로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VDI는 VDI지.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AI가 많이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 주장에 많이 귀를 기울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많은 하드웨어를 개발을 해왔는데 최근에 V스테이션이라는 단말기도 만들었는데 지문 인식이 내장되어 있는 박스 타입의 제품을 시장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해서 조달을 통과해서 이제 조달의 등록이 이제 막 됐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고요. 지문 인식을 넣게 된 계기는 안면 인식이라든지 홍채 인식 같은 경우에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이나 또는 기민한 작전이 필요한 그런 조직에서는 지문 인식밖에 정맥 인증이나 지문 인식밖에 쓸 수가 없어서 이 단말기에다가 이 생체 인식을 포함시켜서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노트북형 단말기, 우리나라에서 한참 작년까지 이제 온북이라는 이름으로 화두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NTSF에도 온북이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리눅스 기반 개방형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개방형 OS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노트북형 제로 클라이언트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상 위에 데스크탑 PC가 2대가 아니라 1대, 이동형 업무가 필요한 분들은 노트북을 반드시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노트북 제조사들하고 많은 협업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오늘도 삼성과 LG 노트북의 하이퍼북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직접 데모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노트북을 켜면 바로 이 인터페이스가 나오고요. 여기서 인증만 거치고 나면은 바로 가상 데스크탑이 가동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뒤에 화면에 지금 보여 있는 저 상태에서 프린터를 인식한다든가 와이파이를 잡는다든가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인식시키는 것은 저희가 이미 다 개발이 돼 있어서 알터 컨트롤 델키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로컬 화면을 볼 수 없도록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단말기를 잃어버린다는 치더라도 내가 작업한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늘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에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제 핸드폰으로 원타임 패스워드가 1분에 하나씩 이렇게 오는데요. 제가 업무용하고 인터넷망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 하이퍼북용 그 OTP를 하나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 핸드폰이 없거나 제 손가락이 없으면 로그인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멀티레벨 시큐리티 하나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엄청난 보안 환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가상 데스크탑은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가상 데스크탑이라서 잘 봐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예, 4K 영상을 직접 보고 계시는데 이게 데모를 위해서 준비한 시스템이 아니고요. 실제로 누가 지금 당장 이 제품을 사더라도 똑같이 이런 그 퀄리티를 누리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이퍼북은 이제 말은 하이퍼북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말기에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제로 클라이언트화 시켜준다고 해서 부트앵거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어떤 단말기에든 탑재만 하면 이 단말기가 이 제로 클라이언트화 하에서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제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XR 또는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틸론이 저 스페이셜 컴퓨팅 또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다스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줬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그거 돈 되겠어? 당연히 돈은 안 되죠. 이거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업무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기술적인 상태에서는 새로운 그 업무 환경이라든지 등장하고 있는 거에 우리가 대응은 해줄 필요가 있고, 기술적인 선도성은 증명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예전에 저희가 우리 회사 그 유튜브 홈페이지 유튜브 저희 사이트에 가시면 웹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링 VDI를 바로 띄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웹링크라고 하는 기능들을 저 퀘스트 3에서 쓸 수 있도록 바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셜 컴퓨팅 내부에서도 지금 당장은 저희한테 큰 수익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에 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데모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메타퀘스트 3 버전이고요. 예.
공간 컴퓨팅 환경 안에서 지금 로gin이 일어나고 여기에 제공된 가상 데스크탑 중에 특정한 곳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간 것을 로그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XR 글래스 디바이스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팅 환경, 업무 환경을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건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 환경이나 어플리케이션, 내가 다루고 있는 소중한 데이터, 나한테 매우 중요한 생업에 관련된 있는 문제들, 학습 데이터들을 언제 어디서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틸로는 그런 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지니어링 VDI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 도면용 소프트웨어가 직접 가동되는 것을 이렇게 화면을 떠놓은 건데, 여기서 게임도 가능하고요. 뭐 CAD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노트북은 제가 평소에 제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노트북을 가져왔고요. 로그인하게 되면 원타임 패스워드를 가지고 3, 4, 2, 7, 2, 2. 그럼 이런 가상 데스크탑, 저한테 인가된 가상 데스크탑이 이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로그인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그런 가상 데스크탑이고요. 제가 이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눈여겨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보이시죠? 원격에 있는 가상 데스크탑이고요. 여기에서 GPU를 성능을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스트레스를 주는 소프트웨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가상 데스크탑 안에서 또 다른 가상 데스크탑을 제가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보셨던 가상 데스크탑이죠. 방금 그 소프트웨어를 켰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저희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미려하게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죠. 자, 스트레스를 더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3만 개, 4만 개, 5만 개를 이렇게 늘려도 아주 미려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FPS를 한번 보시겠어요? 초당 60프레임 이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체인지 뷰를 통해서 실제 가동되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뒤에 있는 가상 데스크탑에 모체가 있고, 그 모체의 가상 데스크탑의 자원을 활용해서 로그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서브로 들어갔던 가상 데스크탑에서는 아주 미려하게 영상이 잘 가동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 모체에 있는 가상 데스크탑은 오히려 속도가 느려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노트북은 저 컴퓨팅 파워를 견뎌내지 못해서 계속해서 화면 끊김이 지터링이 발생을 하는데, 가상 데스크탑은 빠르게 작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접속한 VDI는 일반적인 VDI고요. 지금 접속된 저 VDI는 엔지니어링 VDI입니다. GPU를 가상화시켜서 탑재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가상 데스크탑은 인터넷에 접근이 안 되는데, 엔지니어링 VDI로 접근되어 있는 인터넷 세계에는 내가 원하는 AI, 엄청난 GPU 성능을 필요하는 소프트웨어를 무리 없이 가동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보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VDI가 화면을 유튜브처럼 스트리밍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X by Y RGB 값, 화면 값을 보내서 열심히 클라이언트가 빠르게 찍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제 스트리밍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 VDI가 어떤 컨셉추얼하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저희가 상당량의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선이 아니라 무선이나 LTE, 5G 정도 수준에서도 이 정도 속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활용성이 좀 높은 상태까지 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복잡하게 생긴 이 구조가 NTSF의 전체 정책입니다. 총 176개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정책을 전부 이해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긴 한데 저도 궁금했거든요. 틸론이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 NTSF가 좀 빠져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궁금해했었습니다. 이 176개를 서비스 체계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총 이렇게 8개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보시기 편하게 글씨를 크게 써봤습니다만 옆에 클라우드 기반 통합 문서 체계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인터넷 단말의 업무 활용 제고까지 있는데 이걸 전부 제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인터넷, AI, 클라우드, 그리고 개발망. 처음 들어보셨죠? 개발망. 업무망, 인터넷망은 들어보셨어도 개발망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행정에서는 업무망에서 이 4가지를 쓸 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던 업무망의 세계적인 공공 업무의 행정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AI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 AI하고 클라우드를 쓰게 해주겠다. 그게 NTSF의 핵심적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총 8가지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하나 설명할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긴장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이게 이제 뒤에 4번째 내용인데요. 제가 이 복잡한 장표를 설명도 안 하고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만큼 NTSF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왔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한 것이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시스템 서비스, 지금 현재 상용화시킨 제품들의 목록을 전체 얼개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전임 이 앞전 연구소 소장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이제 다른 모습이지 잠깐 존재를 했었죠. 이 센터포스트라는 것은 국내에서 가상화 포털이라는 이름으로 RFI에 가끔 존재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 대법원 전산센터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으로 저희가 고안을 했고 이 가상화 포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되잡게 됐습니다. 이 가상화 포털이 없는 회사가 겪어야 되는 일들은 서드파티 제품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인스톨용 프로그램들 HTML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건 관리자가 사용자를 생성시키거나 없애거나 권한을 주거나 뺏거나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화면에 글씨가 좀 보이면 좋겠습니다만 정책 관리라는 걸 밑에 보면 IP 접근 제어, 맥 접근 제어, 정책 예외 그룹 관리 이런 내용들이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특정 IP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단말기만 사용자만 로그인할 수 있어.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어떤 특정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특정 IP 대역에 있는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어. 이런 접근 제어 권한들이 제공되는 게 이 센터포스트라는 것이고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CP라고 해서 이 지휘소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이 VDI 전체를 다 지휘할 수 있는 솔루션이 이 센터포스트가 되겠습니다. 틸론의 자체 개발 제품이 되겠고요. MSA라는 게 아까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이 NTSF에는 공무원, 사용자,
접근자를 서브젝트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나 그들이 만들어내는 산출물을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하고, 그 오브젝트하고 서브젝트가 위치하는 영역을 도메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쉽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어렵죠. NTSB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건 저 MSA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접근 제어를 편리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좀 고안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커맨드 라인에 IP config /all 치면은 이런 화면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48비트로 되어 있는 이제 주소죠. IP 어드레스가 있고 맥 어드레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도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맥 어드레스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정 사용자의 계정하고 이 맥 어드레스하고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사용자는 그 단말기를 통해서만 로그인해 라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IP 어드레스까지 같이 묶으면요, 그 사용자는 그 IP 어드레스에서 그 단말기로만 접근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그 단말기를 가지고 인가되지 않는 영역에 가서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영역을, 또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는 작업 환경을, 이 사용자 가지고는 사용자 인허가를 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역할 베이스의 이제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해서 세 개를 이렇게 묶는 거죠. 거기에 시간을 묶으면요, 그 사용자는 그 단말기 가지고 그 지역에서 2시부터 5시까지밖에 접근하지 못해. 이런 것을 이제 운영할 수 있죠. 3교대 근무 환경이 있다 손 치면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MS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원격 PC 제어가 되겠습니다. 가상 데스크탑은 일반 센터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내 가상 데스크탑에 만약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물리적인 PC처럼 AS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원격 PC 제어 솔루션을 자체 내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코드를 보내고 그 코드를 상대방, 그러니까 사용자가 인증을 해주면 본인의 가상 데스크탑에 제어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자 화면과 사용자 화면이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육 목적, 어떤 때는 AS를 해주는 목적, 어떤 때는 서비스를 게시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목적, 인증에 관련된 목적,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리모트 연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드 파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커맨고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설계할 때 썼던 저희 기획 문서 내용입니다. 자, 커맨고는 제가 좀 실제 데모도 좀 했고요. 많이 강조하고 싶은 그런 기능들입니다. 일부 모듈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완벽한 독립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로 판매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기한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이 커맨고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겪어본 많은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은 엑셀 파일 하나가 2기가, 3기가짜리도 있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도 1.6기가거든요. 영상이라든지 이런 곳에 종사하는, 방송 쪽에 종사하는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파일이 크겠죠. 자, 그것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통신을 해야 돼. 그러면은 USB로 VDI 밖으로 빼내서 그걸 다시 이렇게 유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안 사고가 무척 많이 발생을 하고요. 내가 만약에 내 동료한테 어떤 파일을 보내려고 할 때 기존의 어떤 그런 그 메신저들이나 이런 경우는 일단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고요. 봐야 300메가, 그거보다 더 큰 용량을 유통을 시켜야 되거나 서로 주고받아야 할 때는 VDI 밖으로 또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무제한 화상회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온북 사업을 초창기 때 엄청나게 주도를 했었었는데 그때 가장 난해했던 게 화상회의 하나를 켜는데 네트워크 밴드위드스를 75메가를 잡아먹어요. 75메가를 점유합니다. 도저히 다자간 화상회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가상 데스크탑을 통해서 안전하게 행정 업무를 보려고 했는데 화상회의를 하려면 밖으로 나와야 돼요. 화면 공유를 또 합니다. 그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보안 정책은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이제 연출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 대역폭에서도 무제한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맨고를 만들게 됐고요. 커맨고는 제가 직접 자리해서 직접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고용량의 파일을 딜리버리를 좀 해보려고 할 텐데요. 지금 한 400메가, 500메가 정도 되는 게 이 정도 이렇게 빠르게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그 정도를 한번 보내봤는데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파일이 전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송된 파일을 가지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파일 공유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자, 이 받은 파일 가지고 공유해서 전체 화면 공유 좀 해주시겠어요? 네, 화면 공유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겠습니다. 커맨고를 썼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세 분 중에 한 분이 답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VD 내부에서 메신저 기반으로 대용량 파일도 빠르게 전송 가능하고 화상회의도 바로 연결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해서 앞으로 기본적인 메신저 기능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가상 데스크탑의 현재 점유율, 성능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전산실이나 누구 담당자한테 직접 찾아가서 뭔가 요구하지 않아도 저것을 가지고 관리자의 내 가상 데스크탑 용량이 200기가 정도 필요할 것 같아. 내가 다시 반환할 테니까 언제까지 쓰게 해줘.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 사용자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방금 보신 인터페이스가 센터 페이스가 되겠고요. 센티널 연구는 정말 이것만 설명한다고 하면 거의 하루 정도가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아주 엄청난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상 데스크탑 내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카카오 또는 텔레그램 또는 메일 또는 AI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마우스 오버 이벤트가 딱 벌어지는 순간 그때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사용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계정에 어떤 파일을 전송했어 라는 게 기록으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리포트화돼서 이게 쌓이게끔 되어 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업무망에서 AI하고 클라우드를 쓰게끔 해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정보 탈취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처음에는 이제 구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 및 모니터링용으로 이렇게 쓸 생각으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점점점 이 영역이 추가가 되면서 저는 다른 양상으로 좀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VDI에 AI 기능을 넣어서 AI VDI의 한 영역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외부 세계나 누군가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전송을 하려고 할 때
내 윗사람이나 내 동료의 어떤 OTP를 넣는 것보다 이 AI가 이 필이 외부로 가도 되는 건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솔루션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NTSF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클래스파이드, 센서티브, 오픈, 민감 정도에 따라서 이 CSO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기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C 레벨이나 C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O 업무에 전달을 했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계속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AI가 자동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이 센티넬 앵고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센티넬 앵고라고 하는 제품의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역할도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것이고요. 틸론에서 이 센티넬 앵고를 작년에 간단하게 그런 기능을 넣어서 AI까지 구현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다른 회사들도 이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멀티 테넌트하고 어쿠스틱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기술적인 설명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걸로 지금 이 영상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업무망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웹브라우저를 켰더니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공해져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했더니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더라. 이 업무망에 있는 자료는 여기에 컨트롤 V가 되지 않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AI의 그 결과값을 내부 보고서를 쓰는데 안전하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미 틸론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그 많은 고객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업무 환경이나 사용자가 접속하는 단말기 환경이 제약사항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NTSF 내용을 보더라도 모바일 단말기가 업무 볼 때 단말기, 온북, 개발자 단말기, 모바일 단말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모바일 단말기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시절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는 것은 맥북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최근에 RFI를 보면은 모바일 클라이언트, 모바일 단말기를 다 커버리지 할 수 있어야 되라는 게 주요한 요구 조건들이에요. iOS든 AOS든 M1, M2, M3 CPU를 탑재하고 있는 맥북이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런 그 업무 환경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NTSF, NNSF, MD1에 보면은 저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바일 코드는 가상머신에서만 실행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WMI라고 이야기하는 모바일 가상화도 지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틸론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리눅스, 안드로이드 기반의 OS까지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가상화 시킬 수 있고요.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그 업무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자체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틸론만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자, 집대생해서 한번 보자면, 자, 권한에 해당되는 저 내용들에는 틸론이 가지고 있는 저 모듈들이 마크해줄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제품에 해당되는 경우는 또 이런 모듈들이 마크해줄 수 있고, 또 이 분야에서는 이렇게 전체 176개, 6개 부류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저희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장표 하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결과물을 뽑아내고 정리를 했는지 제 생각에도 상당히 정성이 가득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틸론이 그만큼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왔구나.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좀 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틸론이 매년 그래 너희들 참 잘났다. 뭐 기술력 좋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국내 최초 또는 세계 최초, 최고, 최대 이런 단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 단어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난 1년을 정리하는 것 이외에 앞으로 우리 틸론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 틸론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제일 뛰어난 회사이고요. 고객들이 주는 그런 클레임이나 고객들이 주는 아이디어, 고객들의 요구 조건들을 들어서 만들다 보니 이렇게 제품을 갖추게 된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절대로 이런 훌륭한 기획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여나 틸론은 국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오류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가장 뛰어난 회사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8개 질문 중에 이 직원들이 답변해 준 것 중에 일부예요. 여기 보시면 타사와 협업해서 의사소통 문제로 시간이 지체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 지체가 되겠어요? 시스템 개발이나 커널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능력들, 일반 웹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시스템 개발하는 개발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년 정도의 엄청난 투자를 해야만 그런 개발자들을 키워내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틸론은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면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저 위에 보시면 틸론의 링크 클라이언트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었다. 틸론의 멀티 테넌트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고요. AI VDI라는 말을 아까 잠깐 제가 흘려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AI VDI가 뭐야? VDI 내부에 저희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고객이 서버 500대가 넘으면서 43,000명의 유저들을 가동시키고 있는 고객들도 있고요. 서버 155대에 27,000명의 고객이 접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서 제일 바빴던 그 회사가 27,000명을 우리 회사 제품을 쓰고 있어요. 작년에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했고요. 자, 내가 가상 데스크탑을 켜서 로그인을 해요. 어제는 100번째 서버에 들어갈 수 있고 오늘은 155번째 서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포스트에서 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컴퓨팅 파워는 이 정도 요구 조건이니까 이 사용자는 178번째 서버에 로그인하게 할 것이냐 155번째 서버에 로그인하게 할 것이냐를 인공지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물리적인 서버에 배치가 돼서 거기서 컴퓨팅 파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AI 기능이 발달되지 않으면 대규모 VDI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VDI가 필요한 AI 기능도 제공을 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터널 AI까지 구축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틸론의 D스테이션 X, E스테이션 3.0 버전을 구매하게 되면 인터널 AI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 곧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회사가 최초라고 이건 너무 어거지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N2SF 전용 사용자 UI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요청하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UI가 바뀔 수도 있고 형태는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CSO 형태에 맞춰져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영역을 손쉽게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사용자가 즉 서브젝트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UI를 개발을 했고요. 엔지니어링 VDI 기반의 다스는 국내에서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디아더 다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가격 정책부터 시작해서 단말기를 같이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선정 작업을 마무리를 해서 현재 정식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KT가 제공하고 있는 이 공공 다스에도 엔지니어링 VDI 멀티 테넌트가 완벽하게 작동을 해서 KT 직원한테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팩스를 보내는 게 아니라 사이트에서 우리 회사 직원이 2만 명이야, 1만 명이야, 50명이야, 몇십 명이야. DB가 됐거나 엑셀 파일하고 사용자 정보를 넣어서 자동으로 다 생성을 해서 퇴사, 신입사원, 정보 발령까지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다 제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IT 리소스는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다 공공이 되잖아요. 도로도 그랬고 심지어 목욕탕, 은행, 금융, 교육 이런 모든 게 다 공용화가 됩니다. IT 리소스도 컴퓨팅이 지금 존재한 지가 40년, 5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년을 넘어서면 이제는 매번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것만큼 구독형으로 굳혀진다는 것은 인류 문명이 이렇게 계속 증명해 보이고 있잖아요. 디아더다 스페이스는 매주 인터페이스가 매주 자동으로 바뀌도록 고안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겹지 않도록 해주는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디아더다 스페이스를 도메인을 획득을 할 때 나와는 또 다른 세상, 나는 현실에 발묶여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디지털 월드에서는 현실보다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어 라는 개념으로 디아더다 스페이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슈퍼컴퓨팅 센터하고 사용자하고 연결되는 것을 연구소 소장이 잠깐 얘기했는데, 저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사용자한테 딜리버리를 쓰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하나는 웹브라우저, 하나는 터미널, 하나는 VDI. 그래도 웹브라우저에서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가동시킬 수는 없잖아요. 결과값은 받아볼 수 있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웹브라우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훌륭해요. 그런데 거기에 권한이라든지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VDI이고요. 슈퍼컴퓨팅 센터하고 실질적인 계약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필요되는 인재까지도 공급받을 예정이고요. 단순한 학사 관리나 오픈되어 있는 정보를 서비스해준 챗봇,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AI가 정보한테 제공해주는 2단계. 전국에는 자, 내가 학점이 몇 점인데 내 졸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은 이러이러한 게 전공이니까 어떤 교수님이 받으면 언제 졸업할 수 있어. 개인정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서 답변을 해야지 우리 류용재 PD가 대신해서 제 학점이나 제 개인정보를 가져가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단계를 가지고 AI 시장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오른쪽 하단부에 이 내용만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워터마크 기능을 하는 EXE 실행 파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누군가가 이 실행 파일을 킬시켜요. 죽이면 워터마크가 작동이 되겠습니까? 작동이 안 되겠죠. 가상 데스크탑하고 서버하고 통신하는 게 어코드 D.EXE라는 걸 우리가 운영을 하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킬을 시켜버리면 틸론의 VDI 솔루션은 로gin과 동시에 계속 끊겨서 아예 작동 불능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이 어떠한 프로세스는 절대로 실행되면 안 돼.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프로세스는 프로텍션 해줘야 되고요. 어떤 프로세스는 어드민스트레이터 권한을 가져와서 죽여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저희가 커널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2페이지 남았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엔지니어링 VDI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AI나 고성능 또는 외주 개발 또는 자체적으로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를 기동을 시켜야 된다거나 CAD, 카티아, ORCAD 이런 고성능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에서는 VDI를 선뜻 엔지니어링 기능이 없는 VDI를 구매하게 되면 틸론 제품을 또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VDI가 없는 경우에는 보안에 홀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멀티 테넌트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공력이나
에러 타임을 줄일 수가 있어요. AI VDI나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작동될 수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단말기마다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매분 대응을 하셔야 될 거거든요. 시스템 프로그램이 개발 가능한 회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하는 회사가 AI를 잘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젠슨왕이 한 얘기죠. 블록체인은 우리 회사가 국내에서 8번째로 큰 프로젝트를 KT랑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언제부터 블록체인? 국내에서 가장 큰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틸론이 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메타버스? 잘 보시면요. 컨테이너,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는 한 통속이에요. 가상화 위에서 데스크탑 가상화, 어플리케이션 가상화가 기동이 되고요. 그 위에서 블록체인 엔진들이 가동이 되고 그 위에 AI가 가동이 됩니다. 블록체인의 AI 메타버스 하는 프로젝트 회사에 가서 보면은 3D 엔지니어 몇 명이 모여 있어요. 자, 동시 접속 5,500명까지 접근해야 되니까 서버 몇 대가 들어가야 돼? 사용자가 2만 명이야. 데이터베이스 구성해줘. 우리 회사는 메타버스 하는 회사이지 DBA가 없는데요. 예, 그런 식의 어떤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하는 회사가 AI를 잘하게 될 것이다. 틸론은 묵직하게 개발 환경이나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오랜 경력과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I가 아니라 BI, CI, DI, FI가 나온다 손치더라도 우리 회사는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요구하는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무슨 일이 있어도 24년을 겪어왔던 저력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어떤 회사가 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고객의 아쉬운 점, 가려운 거, 아픈 것을 저희가 메꿔주고 그것을 통해서 정당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이 국내 최정상, 국내 최고, 가장 많은 시장을 점유하는 이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하겠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잘하는 회사가 AI 잘하게 될 것이다. 그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어떤 분야, 어떤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결코 틸론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는 어느 영역에서든지 발군의 실력을 내보낼 것이고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어떤 풍파를 겪더라도 틸론은 굳건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틸론을 보십시오. 그럼 위로가 될 겁니다. 한 1, 2억 정도 사기당하거나 잃어버려서 도저히 고통 속에서 힘들다 그러면 틸론을 보세요. 그러면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재미삼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저라고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회사는 하나쯤 있어도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의 길을 꿋꿋이 가는구나. 이런 응원이 되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계속해서 자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데이비데이는 코로나 끝나고 마곡에서 첫 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더 큰 곳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여러분들, 현장에 오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틸론의 영혼은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틸론의 영혼은, 틸론의 존재 가치는, 틸론의 목적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굿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끝까지 저희랑 같이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틸론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저와 저희 직원들이 어느 때든지 잊지 않고 제품을 최고로 개발해서 좋은 가격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